제가 이렇게 강의해 드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감사드리고요. 근데 자유롭게 나누라고 하셔서 네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선생님은 우리가 불행한 이유에 미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경우에 제가 생각해보면 미움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다고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다 행복하지 않아도 우리 괜찮아 이런 마음이 제게 좀 있어요. 근데 강사님이 오늘 그 불행한 이유의 미움, 누구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 근간이 된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건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 좀 다른 견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미워할 일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행복하진 않다 하더라도 내가 꼭 그렇게 불행하지 않고 사실은 어떤 프로세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삶의 행동들이 막 좌충우돌해가면서 최종 목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가가는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에 올라가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분노 치밀고 믿고 막 죽이고 싶도록 막 미운데 그것을 조금씩 분노를 잠재워가면서 적어도 덜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단계라고 본다면 상당히 윗단계에 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계신 것 같아요. 심적으로. 네, 또. 아까 며느리를 불러서 식사 대접을 받고 며느리가 돈을 냈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아들 내외가 교사예요, 둘 다. 근데 이제 아이가 한 명인데 사실 너무 힘들고 바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 분이 며느리 되시는 분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나오길 때는 시부모님이 불렀기 때문에 나오긴 하지만 그 아이를 챙겨서 나오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집안 청소해야 되니까 아이들 꾸며서 데리고 나오려니까 나오긴 하지만 근데 잘못 생각하는 며느림은 그렇게 나오면서 내가 돈 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걸 들으면서 좀 웃음도 나온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을 하고 있고 그 아이가 바쁘니까 웬만하면 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전화도 안 하고 대신 아이가 원할 때는 가서 제가 가면 그날 하루 종일 청소부터 싹 해주고 오고 먹을 것까지 싹 해주고 와요. 그리고 만일에 그런 경우가 되면 저는 미리 지불을 해요. 좋으신 과정인데 이제 상황이 선생님 가정하고 우리 가정은 다른 게 뭐냐면 저희 집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우리 집에 와요. 따로 떨어져 사는데도 와서 심지어는 애 다 목욕시키고 본인도 목욕까지 다 해. 우리 딸도 있는데 딸 방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며느리 같으면 시댁에 가서 목욕? 어른도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좀 그런 게 조금 자유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애가 그러나 보다 했는데 언젠가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오라 그러셔서 지금 말씀한 거 그거예요. 애 둘을 쌓고 막 가려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늦춰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너무 힘들면 안 와도 돼. 우리를 오라고 하든지 네가 안 와도 돼. 우린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뭐 어디를 엄마들 만나는 시간이나 어제도 당장 그랬어요. 유치원에 애가 들어가는데 계약을 해서 가는데 엄마들 무슨 모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큰 놈을 데리고 가는데 이 작은 놈 때문에 같이 데려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아이 좀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하고 어제 가서 봤더니 아들도 있더라고. 아들이 출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는 덤으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아내, 나, 아들 셋이서 그 손녀 하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뭐 우리는 우리끼리 또 밥 먹으러 가고 그냥 늦게 막 7시쯤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가 힘들면, 저 둘 뭐 이렇게 챙겨서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다음에 갈게. 이게 자연스러워요, 본인이.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게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예, 제 착각일 수도. 분들은 너무 착각해. 아니, 이건 저희도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전화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도와달라는 날은 다 도와주고 자연스러워요. 오든지 안 오든지 그 형편을 다 아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되면 내가 구태여 불러서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좋은 관계를 돼서 왔어도 이건 내가 부른 거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한다 이런 거. 그렇죠. 예, 다를 수 있어요. 뭐 그냥 애가 그래요. 우리는 어머니 집에 가도 돼요. 그런 게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되니까 전에는 거의 와서 살다시피 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린데 정답처럼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고 또 정작 우리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예, 그거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제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내 입장에서 이제 모든 걸 하니까 저는 따라만 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삶이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복잡한 심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이따가 집에 가서 아내하고 또는 우리 딸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이러면서 내가 남에게 가서 어떻게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넌센스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도 조금씩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품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를 만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어떤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셨던 그런 걸 좀 내려놓고 강의를 해도 좋겠다 그러셨는데 물론 그래요. 그런데 개 중에 이런 청중들 중에 그럼 넌 지금 행복하냐? 속으로 이제 그러실까봐 높아심에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이런 고민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수하고 편안하게 강의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더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